말을 해야 하는 직성이 풀리는 정정브라더스와 함께합니다. 형님 돌직구 정도원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그 모자까지 그 약간 그 예비군 삘이 나요. 자, 아우돌직구 정태근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예, 보수의 품격. 지난주 처음 선보였거든요. 정도원 의원님. 네. 만족하세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월요일로 옮겨오시는 건 좀 불만스럽잖아요. 아니, 괜찮고, 괜찮아요. 정태근 의원이 있으니까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아, 저는 그냥 추임새만 넣으면 되니까. 어허. 너무 겸손까지. 자, 두 분은 보수주의자. 맞죠? 저는 거의 중도에 가깝다고 아, 봐야죠. 중도에 가깝고. 네. 뭐 정도는 보수. 네, 중도도 이제 뭐 중도 우파라고 봐야죠. 정태근 의원도. 예.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사실 학교에서 진보 보수 잘 안 배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보 보수의 차이. 개념 정리. 예,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와 평등에서 자유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시장과 정부에서 시장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성장과 분배에서 성장에 중점을 두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해서 진보 보수가 나눠지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진보 보수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좀 더 대화를 하자 하는 쪽은 이제 진보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 상호주의를 이제 주장을 하면은 보수가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좀 우리나라는 좀 특이합니다. 예. 보완하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뭐 하나만 좀 덧붙였으면 예. 좋겠는데 이 보수 그러면 변화를 싫어하는 세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저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특히 영국 보수당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러니까 진보 세력은 특히 진보 정치 세력은 변화를 선도한다고 봐야 되고 예. 보수 정치 세력은 사실은 안정적 변화, 수동적 변화 예. 이것을 잘 관리하는 그러니까 변화를 거부하면 누구나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건 수구죠. 수구. 그럼요. 네. 근데 둘 다 변화를 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진보는 변화를 선도하고 선도적으로 하고 보수는 좀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변화하고. 네. 그 아무래도 속도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굉장한 차이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변화에 적응하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에 적응이라는 게 개혁이죠. 그러니까 진보 보수 다 개혁을 내재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개혁이 없으면은 수구 좌파가 되고 수구 우파가 되는 아하. 겁니다. 예. 야 핵심을 짚어주시는데 슬쩍 가만히 계시다가. 예, 예. 그러니까 보수의 품격 뭐 얘기하셨는데 예. 지난주에 예. 그러니까 개혁을 내포하고 있지 않으면 품격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모시고 함께 말씀 듣고 있고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보라. 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영선님 보라 보고 있어요. 정시조 패널들은 모두 다 패션 피플이네요. 의상 멋있어요. 송점수님 정시조 들으면서 모르는 건 많이 배워요. 감사합니다. 2097님 뉴스픽에 이어 보수의 품격 월요일 코너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도원 의원님 보수의 위기다. 정권을 치다면서 보수가 괴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보수나 진보나 다 개혁을 해야지 자기 할 일을 하는 건데 예. 지금까지 우리 최근의 보수는 개혁은커녕 과거 권위주의로 회귀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보수층들이 떠난 거죠. 아, 저건 보수가 아니다. 저게 독재지 무슨 보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저게 수구지 무슨 보수냐. 예. 변화를 안 하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위기가 된 거죠. 예. 한마디로 박근혜 시대의 새누리당은요. 박정희 시대의 공화당만도 못한 당이에요. 아. 사실 80년대 이후에 예를 들면 민정당 그 당시 이제 전두환의 민정당이 예.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3다 합당을 해서 이제 민주자유당이 돼서 민자당이 뭐 YS 됐고. 세력, 예. 뭐 JP 세력. 그다음에 이제 신한국당이 됐고 그다음에 다시 이게 한나라당이 됐잖아요. 민주당하고 예. 합쳐져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변화를 가 있었고 특히 MB 때는 예. 당내 소장파들이 뭐 제가 서명 연판장 넣을 때 많을 때는 한 80명 정도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뭐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 이런 거 다 날려버렸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새누리당은 반대로 박근혜 정부가 선출된 원내대표를 날려버리는 그렇죠. 그런 정당이 돼버렸으니까 예. 안 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위 보수당이 안에 소장파, 쇄신파 이런 개혁파가 항상 있었거든요. 주류는 아니었지만 그러다가 이제 위기에 닥치면 소장파들이 전면에 나서서
당을 좀 이제 혁신하고 혁신시키면서 쇄신하고. 선거에서 이기고 뭐 이랬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제 소장파가 거의 소멸돼 버렸죠. 특히 예. 박근혜 정부 와서는 소장파가 없어져 버렸어요. 정정 브라더스가 나가서 그랬나? 정태근이가 살다 그래서 그런다. 아니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게 첫 국회 들어간 게 17대 들어오셨잖아요. 예. 정도원 의원님도. 예. 그때도 보면은 천막당사가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차떼기 때문에 막 그 곤혹스러운 지경에 있다가 천막당사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다시 관심을 받고 그런데 천막당사를 주도한 분이 박근혜 당시의 대표였었잖아요. 미래연대가 한 겁니다. 예, 아, 그러니까 미래연대 한 거요? 소장 근데 대외적으로는 다 박근혜 대통령. 미래연대가 한 거를 박근혜 받아들인 거죠. 대표가 받아들였고 그럼 그때는 좀 개혁적이었었네 그래도. 어떻게 봐요 그거는? 왜 그때 박근혜하고 지금의 박근혜가 그렇게 틀려진 거야? 그러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제 쇼를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때 그 사람의 내재적인 것은 이제 전혀 개혁적인 게 아닌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시대 상황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소장파하고 같이 가야겠다. 이제 미래연대라고 하는 소장파가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16대 때 미래연대가 예. 있었고요. 17대 때 뭐 푸른 모임이니 뭐 여러 가지 의원 모임이 있었고 18대 때 이제 뭐 민번 21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또 이제 그래서 뭐 보수당을 끊임없이 개혁하려고 하는 소장파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당내의 다른 의원들이 보기에는 예. 쟤들 좀 이상한 애들이다. 아하. 맨날 딴소리하고 예.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집단화돼서 있었죠. 그래서 정책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보통 우리 정치 지형을 보면 60대 40 혹은 65대 35로 보수가 다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들은 그렇죠. 국민들은 네. 근데 그 국민들이 지지할 정당이 없어져 버린 거죠. 권위주의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들이 헤매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이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리를 잡으면 다시 이제 보수들이 다른 돌아오죠. 정당은 희망이 없나요? 다른 정당도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얼굴이 없습니다. 얼굴도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개개인으로 보면은 그건 괜찮은데 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이 상징적인 얼굴이 없기 때문에 이제 힘을 못 얻는 거고 또 개개인들도 사실 그 뭐랄까 역량에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예. 일단 당명부터가 안 좋아요. 바른정당이 뭐예요? 그러니까 안 살아서도 예를 들면 무슨 재미있는 정당, 무슨 행복추구 정당 이런 건 몰라도 예. 바른정당. 바른 생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좀 아니까? 교만한 거죠. 이름 자체가. 오호. 국민들이 볼 때 별로 바르다고 두 분들이 생각해요. 돌아갈 정당이 없는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바른 정당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방황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두 분 했고 정정당당 이런 거 하면 안 될까? 아니, 저희들은 지금 낭인 신세가 돼가지고. 저희들은 더 반성해야죠. 예. 3395님 대한민국에 지금 진정한 보수가 있나요? 국회의원들이 제발 국민을 아래로 보지 말았으면 합니다. 자 이제 한 달 34일 됐나요?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오늘 아침에 하는 KSY 여론조사는 89%까지 지지가 나왔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한 달? 그러니까 이제 탈권이 예. 감성 정치의 한 달이었는데 예. 그 높은 지지율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 이제 국정 감성 동력이 확보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위협 요인이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회가 벌어지면은 여러 가지 여소야대 전국의 한계, 예. 또 인사 혼선이 지금 아직 해결이 난망이잖아요. 그리고 또 북한 도발, 한미동맹 악화 같은 안보 불안도 상존하고 있고 또 이제 개혁에 대한 반발, 특히 중소상공인들이 반발하니까 그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불안이 이제 또 닥쳐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앞날이 결코 그렇게 밝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탈권이 감성 정치로 많은 그 국민의 그 이제까지 눌려있던 감정을 좀 건드려주긴 했지만 예. 막상 정책으로 가게 되면 첩첩산중이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가 저는 고비인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이제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하신다고 2시에 하시잖아요. 예. 근데 어제는 이제 오늘 모든 신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장관, 차관 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문캠프 코드 인사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 국회에서는 지금 이제 이미 진행된 인사청문회와 특히 추경안에 대해서 예. 상당히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예. 정권이 계속 힘을 갖고 갈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갈려지지 않나 합니다.
87년 이후 취임한 대통령으로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34일 만에 국회를 간다. 전격적인 국회 방문.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뭐 그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다라고 그 얘기를 얘기했죠. 하는데 저는 그 굉장히 좋은 모습이기는 한데 국회에 가서 시정 연설을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가 내용.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형식보다. 앞에 우리 뉴스픽에서 기자분들 세 분께서 이제 그 추가 경정 예산 관련해 가지고 예. 이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게 이제 헌법 56조에 보면은 포괄적으로 정부가 예산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하위 법령에 보면 국가재정법이라고 있는데요. 그 명료하게 이 규명을 해놨습니다. 세세하게. 예를 들면 전쟁, 잔원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규모 실업.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규모 실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법을 누가 만들었냐면요. 2006년 12월 달에 노무현 정부 때 제정한 법입니다. 예. 국가재정을 보다 더 견고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야당도 그동안 이제 지금 현재 집권당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MB 정부 때도 한 그 집권하자마자 4조 5천억 편성할 때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추경 편성됐을 때도 굉장히 반대가 심했고요. 예. 근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엄밀하게 얘기해보면 현재의 국가재정법에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하는데 이 과거 정부가 세워놓은 예산을 가지고 이 정부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죠. 아예 국가재정법에 정권이 바뀌면 정권이 하고 새로운 정부가 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예산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추가하든지 아니면 국가재정법의 요건을 조금 완화하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아하. 저는 국가재정법을 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죠. 좀 확대 해석을 해주든지.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반대했었는데 이런 예. 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걸 반대했었는데 내가 집권하니까 이게 편성 받아들여야 된다 얘기가 아니라 과거 편성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고 예. 하지만 특히 새 정부가 들어와서는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재정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 이번에 추경을 좀 동의해 주시고 요 재정법을 좀 바꾸자. 그리고 예를 들면 이번 추경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측면이 이제 공무원들 지금 이제 12,000명. 그렇죠. 예. 특히 중앙정부 4,500명 하는데 예. 그 예산은 시험 보는 예산 80억을 배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새로운 공무원직을 만드는 문제, 국회라는 데가 어차피 이제 세심하게 예산을 검토하는 데니까. 그래서 저는 앞에 예를 들면 뭐 청년 실업, 노인 일자리, 보육 뭐 이런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하도 예. 저는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여당도 그렇고 그 문제 공공부문 특히 공무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자세면 훨씬 대화가 원활하지 왜 않을까. 그러냐면 예. 공무원을 한번 임명하면 최소한 30년은 근무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에 대한 봉급뿐만 아니라 연금이나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수십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다음 정부에 그거를 다 부담을 지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민간도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될 판인데 예. 공공 부분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은커녕 더 키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예. 협치라는 게요. 결국은 이제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예. 내가 제안한 갖고 있는 공약. 정책 공약 이것도 변경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협치가 되려면 내가 주장한 거를 다 받아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나도 양보할 게 있고 나도 야당한테 줄 게 이만큼 있으니 예. 우리 그걸 잘 타협을 봅시다. 이게 협치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또 보수의 품격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패키지 D를 제안했어요. 장관 임명 강행하면 추경 협조 못한다. 그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참 간담회도 불참하겠다. 이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참 웃기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상임위원장하고 오찬 간담회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예. 아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지 피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재정법 옛날에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거고 예. 그리고 당신들 야당일 때 다 반대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당신들 반대하고 우리들도 찬성해달라 그러냐?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이제 맞춰가는 거죠. 근데
아니, 대통령이 새로 돼서 예.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 한 다음에 상임위원장들한테 밥을 같이 먹겠다고 그러는데 뭐 옛날처럼 뭐 내가 얘기할 테니까 받아주십시오. 이게 이것도 아니것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예. 하는 얘기를 좀 듣겠다. 아 근데 대화를 안 하겠다고 그러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 야당이 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거죠. 뭐, 상임위원장 하셨었잖아요. 예. 근데 만약 지금 상임위원장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만나서 얘기를 하고 예. 거기서 오히려 할 얘기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인 피하지 것 같죠. 말고. 예. 그러니까 대화는 피하는 게 아닌데. 예. 제가 오히려 더 몰리겠죠. 그걸 피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도 친하잖아요. 좀 연락 좀 전화해 주시면 안 될까? 끝나고 방송. 가서 글쎄요. 밥이라도 먹어라 그냥. 제가 얘기한다고 될 일인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대통령도 또 말로만 하셔서는 안 돼요. 이게 설득이라는 게 사실 정치에서 설득이 아니, 그러니까 주고받고거든요. 정태근 의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있네. 얘기를 섞고 내 주장이 다 옳은 건 아니다. 네. 다만 내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 당신도 무슨 주장하냐. 네. 들어보면서 조정할 건 조정하고. 그렇죠. 조정을 해 절충을 해야죠. 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권위를 탈권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사실은 대통령으로서는 이미 제안한 걸 거절했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이게 면이 안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버리시고 제가 보기엔 한 번 더 진짜 우리 이제 오찬이든 예. 아니면 저녁에 막걸리를 먹으면서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예. 다시 얘기를 하면 아마 지금 야당이 상당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 그렇게까지 하는데 안 도와줄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다시 만나서 얘기할 때 그럼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거 나도 좀 고민을 해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하는 인사청문회 문제라든지 뭐 추경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다 생각을 좀 많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야당들도 좀 필요한 예산이 좀 있을 텐데.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저렇게 얘기를 합리적으로 잘하는 분이 왜 정치권에서 밀려났을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밀려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벙어리 삼선이란 말이 있잖아요. 진실을 말할 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환영을 못 받아요. 아니, 당성에 충실해야지 표를 많이 받죠. 예, 적당히 얘기를 해야지 살아남더라고요. 자, 오늘 김희수, 김상조 인사청문회 채택 논의 있는 날입니다. 예상해보세요. 정동원 의원님. 예, 김희수 거기는 이제 표결 대상으로 가는 것 같고, 예. 김상조는 그냥 이제 뭐 그냥 채택되는 것 같고, 예. 강경화는 아닌 것 같아요. 강경화는. 예. 근데 또 여론은 한 10% 이상이 높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제 많은 또 청문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최소한 한두 자리는 좀 희생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독특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 YS 정부 이후에 역대 10명의 외교부 장관 지지 선언하면서 예. 적임자다. 그러니까 지금 일은 잘하고 있는 거죠, 청와대가. 그런 것도 끌어내고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송민순까지 들어갔는데. 여론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어쨌든 명분은 사실 대통령이 준 거고 예. 5대 원칙 해가지고 또 이 청문회 결과가 그렇게 우리가 볼 때도 지난번에 정태근 의원도 얘기했지만은 그 흠보다도 내공이 별로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5757님, 정태근 의원이 같이 철학 있고 중심 있는 사람이 국회에 복귀해야 합니다. 못한다니까요. 중심으로 그게 없어야 되는데. 근데 저 하나 좀 덧붙이고 예. 싶은 게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국민들의 여론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건 맞는데 제가 조금 의외스럽던 것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잘 살아왔죠. 예. 근데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같이 동료들이 쭉 서명을 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강경화 후보자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전직 장관들이 쭉 서명을 해서 발표를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안 좋게 보면 청와대가 여론을 움직여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칫 그렇게 본인들이 했어도 오해받을 수 지금 있는. 시점에 있어서는 여론이 아니라 사실은 야당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거기에 보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자세가 필요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오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정동원 의원님, 권력의 중심에 있다가 뭐 며칠 안 내고 쑥 나오긴 했지만 이번엔 이런 말이 많이 돌았었잖아요. 협치하면서 야당에게도 장관 자리 한두 개 정도 제안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언론에 많이 나왔었어요. 만약 그렇게 해서
각 당에 한 명 정도씩 이렇게 추천 제안을 받았었으면 상황이 조금 더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야당에서 추천하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해도. 정당에서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해도요? 예, 정당에다 개인을 가서 예. 뽑아오는 게 아니라 예, 의원들 중에 야당에서는 거기에 응하지 않았을 거고요. 이제 어...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것은 예. 이제 국민의당 뭐죠? 경선하면서 예. 이제 라이벌들 예. 캠프에 있던 사람들 많이 입각을 시키고 또 정부에 많이 그렇죠. 당내의 격치, 예. 통합 이런 건 좀 이룬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꼭 내각에 들이지는 않더라도 예. 상대당에 있었던 지지자들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들을 이렇게 입각을 시킨다든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에게 필요한 명분. 네. 저는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정당에다가는 연정 문제를 아마 제의한 적이 있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에. 예, 그러니까 장관 근데 추천을 아마 해야든지. 이제 그게 잘 안 받아들였던 모양인데 어떻든 지금 우리 국회는요. 한 180석 정도의 안정적 의석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보기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바른정당까지를 포함해서 국민의당 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구조적으로 협치를 하든 연정을 하든 문제에 대해서 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갖고 약 한 180석 정도의 안정적 의석을 의석을. 확보해놓고 네. 정의당은 뺄까요? 정의당은 거의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보수의 품격 정정브라더스 정돈호님, 정태건 의원님 인사하시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벌써 끝났어요. 예, 표정들이 왜 벌써 끝났지? 너무 아쉽네요.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 나와서 잘근잘근. 네. 변화를 선도한다고 봐야 되고 예. 보수 정치 세력은 사실은 안정적 변화, 수동적 변화 예. 이것을 잘 관리하는 그러니까 변화를 거부하면 누구나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건 수구죠. 수구. 그럼요. 네. 근데 둘 다 변화를 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진보는 변화를 선도하고 선도적으로 하고 보수는 좀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변화하고. 네. 그 아무래도 속도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굉장한 차이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변화에 적응하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변화에 적응이라는 게 개혁이죠. 그러니까 진보 보수 다 개혁을 내재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개혁이 없으면은 수구 좌파가 되고 수구 우파가 되는 아하. 겁니다. 예. 야 핵심을 짚어주시는데 슬그머니 가만히 계시다가. 예, 예. 그러니까 보수의 품격 얘기하셨는데 예. 지난주에 예. 그러니까 개혁을 내포하고 있지 않으면 품격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모시고 함께 말씀 듣고 있고. 또 박근혜 시대의 새누리당은요. 박정희 시대의 공화당만도 못한 당이에요. 사실 80년대 이후에 예를 들면 민정당 그 당시 이제 전두환의 민정당이 예.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삼다합당을 해서 이제 민주자유당이 돼서 민자당이 YS 됐고, 세력, 예. JP 세력, 그다음에 이제 신한국당이 됐고, 그다음에 다시 이게 한나라당이 됐잖아요. 민주당하고 예. 합쳐져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MB 때는 예. 당내 소장파들이 제가 서명 연판장 넣을 때 많을 때는 한 80명 정도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 이런 거 다 날려버렸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새누리당은 반대로 박근혜 정부가 선출된 원내대표를 날려버리는 그렇죠. 그런 정당이 돼버렸으니까 예. 안 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위 보수당이 안에 소장파 차이. 개념 정리. 예,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와 평등에서 자유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시장과 정부에서 시장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성장과 분배에서 성장에 중점을 두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해서 진보 보수가 나눠지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진보 보수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좀 더 대화를 하자 하는 쪽은 이제 진보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 상호주의를 이제 주장을 하면은 보수가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좀 우리나라는 좀 특이합니다. 예. 보완하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좀 덧붙였으면 예. 좋겠는데 이 보수 그러면 변화를 싫어하는 세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저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특히 영국 보수당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러니까 진보 세력은 특히 진보 정치 세력은 말을 해야 하는 직성이 풀리는 정정 브라더스와 함께합니다. 형님 돌직구 정도원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그 모자까지 그 약간 그 예비군 삘이 나요. 네. 자, 아우돌직구 정태근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예, 보수의 품격. 지난주 처음 선보였거든요. 정도원 의원님. 네, 만족하세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월요일로 옮겨오시는 건 좀 불만스럽잖아요. 아니, 괜찮고 괜찮아요? 정태근 의원이 있으니까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아, 저는 그냥 추임새만 넣으면 되니까. 어허. 너무 겸손까지. 자, 두 분은 보수주의자. 맞죠? 저는 거의 중도에 가깝다고 아, 봐야죠. 중도에 가깝고. 네. 정도원님 보수. 네, 중도도 이제 뭐 중도 우파라고 봐야죠. 정태근 의원도.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사실 학교에서 진보 보수 잘 안 배우거든요. 네. 그 진보 보수의 고요.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보라. 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영선님 보라 보고 있어요. 정시조 패널들은 모두 다 패션 피플이네요. 의상 멋있어요. 송점수님 정시조 들으면서 모르는 건 많이 배워요. 감사합니다. 2097님 뉴스픽에 이어 보수의 품격 월요일 코너 다 줬네요. 감사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도원 의원님 보수의 위기다. 정권 교체되면서 보수가 괴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보수나 진보나 다 개혁을 해야지 자기 할 일을 하는 건데 예. 지금까지 우리 최근의 보수는 개혁은커녕 과거 권위주의로 회귀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보수층들이 떠난 거죠. 아, 저건 보수가 아니다. 저게 독재지 무슨 보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저게 수구지 무슨 보수다. 예, 예. 변화를 안 하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위기가 된 거죠. 예. 한마디로